무반 사과 2분의 1 60mm 날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기본각이 있고요. 그 위에 이중각이 이렇게 연마가 되어 있어요. 평소에 이중각은 이 정도 1mm 정도로 이렇게 이 정도 1mm 정도 유지해 주시는 게 이제 연마 시간을 단축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약간 올려보면은 확대를 해서 볼게요. 초점. 예, 이 부분이 이중각 부분이고 여기를 좀 올리면은 안 잡힙니다. 어떻게 잡히지? 예. 지금 날 끝에 하얀 선이 보일 거예요. 지금 여기는 이중각 부분이고요. 예. 지금 여기 빛나는 부분은 이중각 부분이고 이렇게 하면은 각도가 네, 잡았어요. 날 끝에 하얀 선이 보일 겁니다. 이중각 끝에 하얀 선이요. 그 부분이 다른 겁니다. 날이 다른 거예요. 이 부분은 그 지금 하얗게 날 끝에 하얀 선이 보이죠? 이 부분은 나무에 날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나무에 그 갈려가지고 나무에 의해서 마모가 된 부분이에요. 날 끝 하얀 부분은 지금 보이죠? 하얀 거. 지금 이 부분은 이중각 부분이고요. 지금 하얗게 빛나는 거. 넓은 쪽은 기본각. 하얗게 빛나는 거는 이중각. 그 다음에 날 끝에 하얀 이 부분은 다른 거다는 겁니다. 나무에 다른 거예요. 대피질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나무에 다른 거예요. 그거를 이 날 끝에 하얀 선을 없애주는 게 연마를 하는 겁니다. 연마. 자, 그러면 이거를 연마를 하면 사과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 마지막 마감할 때 사용하는 날이죠. 그래서 이 이중각 부분이 1mm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기본각을 연마해서 이중각 부분을 거의 없게 만들어 줍니다. 지금 이중각이 1mm 정도 돼 있는데요. 기본각을 연마를 합니다. 기본각을 연마할 때는 물숫돌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기본각 부분은 날을 깎는 게 아니니까 연마를 할 필요가 없이 연삭을 하면 됩니다. 연삭. 그래서 다이아 숫돌에 밀어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은 다시 조금 더 연마하고 볼게요. 이 다이아 숫돌 그 저렴한 목선인 다이아몬드 숫돌 같은 이런 류는 이 숫돌의 평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판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계속 한 방향으로만 밀어버리면은 숫돌이 높고 낮은 그거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연말할 때는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여기저기를. 숫돌을 골고루 사용해서 그 숫도로 모양대로 날이 연마되는 게 아니라 골고루 연마 돌려버리니까는 돌려야지 판판하게 갈릴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죠. 지금 잠깐 연마했는데도 지금 기본 이중각 부분이 거의 없어졌죠. 이중각 부분이 거의 없어졌어요. 날 끝에 그 아까 달았다는 그 하얀 선만 있고 이중각은 없어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물숫돌 연마를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날 끝에 날을 세워야 되니까 이중각을 35도로 만들고 지금부터는 물숫돌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날끝에 이중각 부분 아니 이중각 부분이 이렇게 적을 때는 굳이 연말에게 좋은 그런 숫돌을 사용하지 않아도 연마가 금방 됩니다. 지금 이거는 킹 1000번인데요. 킹 1000번에 한 10번, 20번 그 정도 스트로크를 한 것 같은데요. 보시면 이중각이 이렇게 생겼죠. 날끝에. 예. 이중각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아까 날끝에 하얗게 빛났던 부분 그 부분은 없어졌고요. 예. 1000번에 이 정도 연마를 하고 흔히 사용하는 6000번 6000번으로 연마를 하는데 6000번 연마를 할 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일본말로는 나구라 숫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숫돌 즙 발생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이 저는 면잡이 숫돌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요? 드레싱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로 이렇게 한번 문질러 주면 숫돌에 있는 때도 없어지고 이런 즙들이 좀 생겨나죠. 여기 표면에. 이 상태에서 연마를 하면 6000번 그 숫돌보다도 훨씬 더 곱게 연마가 됩니다. 숫돌 즙을 이용해서 그냥 6000번에 연마를 하면 숫돌 즙이 빨리 안 올라와요. 근데 인위적으로 숫돌 즙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연마를 해버리면 숫돌 즙이 훨씬 더 잘 올라온다는 겁니다. 볼까요? 좀 까맣게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 즙을 가지고서 연마를 해야지 훨씬 더 같은 6000번을 가지고서도 더 곱게 연마가 됩니다. 이 즙이요. 이 즙을 가지고 연마를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이거를 뭐 숫돌즙을 지저분하다고 씻어내 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즙이 있을 때는 물을 추가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몰고 다니면서 이 즙으로 연마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요. 즙을 몰고 다니면서 연마를 합니다. 그러면 연마 다 끝났어요. 그러면은 보시면은 이 부분은 기본각 부분이고, 기본각은 다이아로 그냥 갈아버리는 게 낫고요. 이중각 부분은 지금 킹 1000하고 6000에 연마를 했고, 아까 맨 처음에 보였던 날끝의 그 하얀 선, 그건 보이질 않습니다. 굉장히 쉽잖아요. 연마도 금방 되고. 그래서 부분은 다이아몬드 숫돌에 그냥 밀어버리고, 기본각은 다이아, 이중각 연마할 때만 그 물숫돌을 가지고 연마를 하면 연마 시간이 이렇게 굉장히 단축이 됩니다. 이건 3번이고요. 4번, 4과 2분의 1, 5번입니다. 저는 3번을 중벌로 쓰고요. 그러니까 좀 많이 처음에 팍팍 깎아낼 때 3번을 쓰고,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4과 2분의 1로 마감을 해요. 5번 경우에는 이제 평이 좀 안 잡힐 경우에 4번 대신에 5번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로 처음에 대표질하고 4번이나 5번으로 평 잡고 4과 2분의 1로 마무리. 그렇게 하는데, 날 끝 모양을 한번 볼게요. 날 끝 모양. 지금 이게 3번 날인데, 이게 3번 날인데요. 3번 날. 3번 날 끝이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날이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둥글게 연마가 됐다는 거예요. 오케이, 굿. 예, 이게 3번. 그 다음에 4번 날입니다. 4번. 5번 날이네. 5번 날. 5번 날인데, 보시면 약간 까딱거리죠. 예, 이렇게요. 좌우로 까딱거려요. 얘도 둥글게 갈린 거죠. 5번. 그 다음에 4번 날이에요. 4번 날은 아까 5번보다는 더 둥그렇게 연마를 합니다. 얘도 지금 까딱거리죠. 가운데만 닿잖아요. 이렇게 좌우가 뜨고. 예. 이렇게 날을 둥글게 연마를 해야지 대피질이 쉬워요. 그리고 마지막 4과 2분의 1이요. 4과 2분의 1인데, 예, 거의 반듯합니다. 조명을 좌우로 왔다 갔다 해보세요.
날 끝쪽만 약간 뜨게끔. 지금 보면은 거의 얘는 까딱거리질 않거든요. 좌우로 움직이질 않아요. 거의 반듯하게 연마를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마된 대펜날을 가지고 한번 대표질을 해볼게요. 자, 덧날을 장착을 했어요. 덧날, 아까 그 연마한 날에 이게 3번 45mm 날인데, 어미날이 둥그러니까 덧날은 반듯하고 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가운데가 더 많이 돌출이 돼 있겠죠. 이렇게 돌출이 돼 있으니까 이쪽에서는 뜯김이 좀 발생합니다. 뜯겨요. 이 정도면 거의 2mm 정도 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날 가장자리는 어미날하고 덧날이 거의 밀착이 돼 있는데 가운데만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중볼로 쓰는 날이고 3번 45mm요. 그 다음에 이건 4번 날입니다. 4번 날. 4번 날도 보시면 가운데가 미세하게 더 가장자리보다 더 돌출이 많이 되어 있죠. 지금 어미날하고 덧날 간격은 한 0.5mm 정도 돼 보입니다. 이게 4번. 이것도 뭐 중볼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날입니다. 5번은 아까 4번보다는 더 미세합니다. 가운데가 둥그렇게 갈린 게 아까 4번보다는 미세한데, 이것도 날 끝이 약간, 아니 가운데가 약간 더 돌출되게끔 그렇게 연마가 됐어요. 그리고 이건 사과 2분의 1이요. 거의 일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어미날하고 덧날 간격이 다른 날에 비해서 더 가깝게 밀착이 되어 있죠. 마지막 마무리하는 대패이기 때문에 어미날 덧날 간격이 벌어져 가지고 띄어 있어 가지고 어결에서 뜯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마무리 대패는 어미날 덧날 간격을 저렇게 밀착을 시킵니다. 자, 이 월넛인데요. 제주소에서 가져온 판재를, 그 1인치 판재를 절반으로 톱으로 뽀개고, 지금 이쪽 면은 대패질을 얼추했고요. 대패질 안 된 면을 한번 대패질을 해볼게요. 그 월넛 같은 경우에는 이쪽 옆면을 보더라도 순결이 어느 방향이 순결이고 어느 방향이 억결인지를 알기가 좀 힘들어요. 이쪽 옆면에 무늬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손으로 이렇게 쓸어 봅니다. 이렇게 쓸어 보면은 이쪽 방향으로는 잘 미끌리는데, 이렇게 쓸어 보면은 까칠까칠하게 걸려요. 나무 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밀어봤을 때 부드럽게 가는 이 방향이 순결 방향이고요. 지금 이렇게 하면은 손에 걸리거든요. 까칠까칠하게. 그럼 이 방향이 억결입니다. 그러면 이 방향으로 대패질이 되게끔 나무를 놓고 대패질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억결하고 순결하고 찾는 방법이 손으로 이렇게 밀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맨 처음에는 이거를 처음부터 4번 날이 판판하게 갈린 4번이나 사과 2분의 1로 이 사과 2분의 1로 대표질을 한다고 쳐요. 물론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마치 나를 숫돌에 갈 때 마무리 숫돌 6,000번 가지고 처음부터 나를 가는 거하고 똑같죠. 우리가 나를 갈 때도 숫돌에 나를 갈 때도 처음에는 거친 숫돌을 쓰고 점점 고운 숫돌로 가듯이 대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재소에서 가져온 톱자국이 있는 이런 이 정도의 나무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3번 대패요. 날이 둥그렇게 갈린 그 대패로 초보를 쳐주는 게 시간이 단축이 되고 힘이 덜 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밀어버리면은 대패가 지나가는 자리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리고 대패법도 보면 굉장히 두꺼워요. 이렇게 이래도 전혀 대패법을 저렇게 두껍게 대패질을 하더라도 별 저항을 못 느끼고 대패질이 된다는 겁니다. 나를 좀 더 뽑아도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너무 뽑았나? 너무 뽑았습니다. 이렇게요. 이 정도로 해도 전혀 저항을 못 느낍니다. 그리고 대패가 한번 지나갔을 뿐인데도 바로 톱자국이 없어져 버리죠. 이거를 3번 날이 둥글게 갈린 3번이 아니라 마무리 대패 사과 이분율로 한번 해볼게요. 날을 낮게 뽑으니까 이렇고요. 날을 높게 뽑았어요. 지나가도 별 자국이 안 남습니다. 그래서 자국이 안 남으니까 이거를 날을 높게 뽑잖아요. 더 높게. 그러면 그때부터는 힘이 엄청나게 된다는 거예요. 더 높게. 이렇게요. 날이 60mm라 그렇거든요. 그래서 3번으로 날이 좀 높아요. 보면은 대패 한번 지나갈 때마다 톱자국이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표면은 굉장히 울퉁불퉁합니다. 이 날이 둥그러우니까. 이거를 보면은 보이려나요? 뒤쪽에서 조명이 좀 있으면 철자 줘보세요. 그 조명 줘보세요. 조명. 철자하고 네, 조명. 예, 이렇게 보면은 울퉁불퉁하죠. 둥그런 대패가 지나가니까 그렇고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톱 자국을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해주는 게 4번이나 5번을 가지고 대피질 합니다. 이 정도 길이 대피는 이제 4번으로 해도 평을 잡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대패질이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여기서 출발할 때 처음에 출발할 때 대패가 나무 반듯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니까 밑으로 이렇게 처지거든요. 그리고 이 끝에서는 대패가 또 이렇게 돼요. 앞에가 이렇게 숙여져 있게끔. 이렇게 대패질을 이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돼 버린다고요. 그러면 끝점과 시작점이 더 많이 깎입니다. 근데 이거를 자주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대패를, 그래서 처음에 출발할 때는 여기를 노부 쪽으로 꽉 눌러주고 마지막 이 정도 와서는 노부 쪽으로 거의 놓다시피 핸들 잡은 손으로만 대패를 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4번 가지고도 반드시 할 수 있게끔 대패질 연습을 하는 게 이제 필요한데, 그게 잘 안 되면 아까 둥글둥글하게 깎아서 그 볼록 튀어나온 부분만 지금 깎이겠죠. 처음에는 이쪽에서는 대패밥이 이렇게 넓게 안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좁게 나옵니다. 울퉁불퉁 처음에는. 근데 점점 대패밥이 넓게 나올 거예요. 넓어지면서 바로 저항이 생겨요. 내리고, 네, 한번 지나가고 나니까 높은 부분이 다 깎여 버리니까 대패밥이 이렇게 넓어지거든요. 이렇게요. 4번으로 이 평을 잡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4번 가지고 이 평 잡는 게 잘 안 되면 5번도 괜찮은 대안이라는 겁니다. 5번은 날이 길기 때문에 평 잡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이렇게요. 그래서 4번이나 5번으로 하면 되고, 지금은 이렇게 만져보면은 단차가 거의 안 느껴집니다. 미세하게 있긴 한데 거의 단차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은 단차 별로 없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마무리 대패 4과 2분의 1이 출현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아까 나를 높게 뽑았기 때문에 나를 낮추고, 보시면 대패밥이 이렇게 넓게 나오죠. 그러나 얇게. 4과 2분의 1은 60mm이기 때문에 대패날을 굉장히 낮게 뽑아야 돼요. 이렇게 얇게 깎아야 돼요. 조금이라도 높아지면은 저항이 굉장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지나가면은 평이 더 잡혔겠죠? 그러면은 날을 또 더 낮춥니다. 4과 2분의 1도. 그래서 이렇게 날폭만큼 대패폭이 쭉쭉 나옵니다. 지금 4과 2분의 1이 지나간 자리에서는 전혀 단차가 안 느껴집니다. 이렇게 대패질을 하면은 방금 봤지만은 대패 하나 가지고 몇 번 안 했잖아요. 거의 한 번 정도만 지나가니까는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날을 연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숫돌이 많은 경우에, 예를 들어 흑막 예를 들면은 1000번, 2000번, 5000번, 8000번, 12000번 내가 숫돌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러면 1000번에서 뭐 한 10번, 2000번에서 10번, 5000에서 10번 뭐 이런 식으로 금방금방 넘어가는데, 그 킹 1000하고 6000만 있다. 그러면 1000번에서도 연말을 엄청 많이 해야 되고 6000에서도 연말을 굉장히 오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1000번의 스크래치는 굉장히 클 건데 6000에서 그 1000번의 스크래치를 다 없애야 되잖아요. 만약에 도중에 뭐 2000이나 4000이나 이런 거를 거쳐서 6000으로 가면 6000에서 훨씬 더 연마를 하는 시간이 단축이 되듯이 대패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초벌로
날이 아주 둥글게 깎인 걸로 한번 지나가고 더 덜 둥근 걸로 두 번째 지나가고 판판한 걸로 지나가고 하면은 힘도 안 들이고 그런 이야기입니다.